공항에서의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12번 게이트 근처에 홀로 서 있던 작은 금발 소녀를 중심으로 14마리의 경찰견이 갑자기 대형을 깨고 그녀를 에워쌌다. 승객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갑자기 개들이 소녀를 향해 거칠게 짖기 시작했다. 소녀는 불안한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발 저 개들 좀 멈춰주세요. 소녀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다. 책임자인 경찰관이 명령을 내렸지만 개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소녀가 뭔가 위험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키가 크고 무뚝뚝한 얼굴의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얘야,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점점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자 개들은 더욱 거칠게 지저댔다. 몇 초 만에 보안 요원들이 터미널로 몰려들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소녀가 위험에 처한 걸까? 혹시 뭔가 불법적인 것을 소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로부터 개들이 그녀를 지키고 있는 걸까? 이후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고 이 작은 소녀는 전 세계가 잊지 못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라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보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아침 햇살이 공항의 유리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와 터미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구르르 굴러가는 캐리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탑승 안내 방송,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일상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저 또 하나의 분주한 하루였다. 승무원들은 정중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다. 가족들은 체크인 카운터로 서둘렀고 여행객들은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 아무도 이 평화로운 터미널에서 1시간도 채 안 되어 전 세계가 수년간 이야기할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마크 젠슨 경관은 자신의 배지를 고쳐달며 정예 K9 유닛을 이끌고 12번 게이트를 지나고 있었다. 14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핸들러들과 함께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걸었다. 훈련된 집중력 넘치는 그리고 조용한 이 유닛은 중요한 인사의 도착을 앞두고 일상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 중이었다. 마크는 팀의 정확성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들은 평범한 개들이 아니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탐지견들이었다. 각계마다 폭발물, 마약, 전자기기, 군중 위협 탐지 등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이들은 본능과 충성심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벽이 되었다. 마크가 걸을 때 그의 리드견 렉스가 약간 앞서며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들과 짐을 살폈다. 승객들은 종종 이들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 손을 흔드는 이들도 있었다. 마크는 그것을 허락했다. 사람들이 이 개들을 좋아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뢰와 보호의 상징이었으니까. 그와 동시에 무정이가 지직거리며 소리를 냈다. 7번 유닛, 12번 게이트에서 계속 순찰 유지. 대형을 단단히 유지하라. VIP 이동 30분 후 예정. 마크는 침착하게 응답했다.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했다. 이런 상황은 수백 번도 더 겪었지만 렉스의 자세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셰퍼드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시선은 대기구역 근처에 머물렀다. 특별한 건 없었다. 몇몇 여행객, 청소부, 창가에 앉은 작은 가족이 전부였다. 마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순찰을 이어갔다. 그가 모르는 사이 이미 렉스는 뭔가 다른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렉스의 본능은 언제나 예리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듯했다. 마치 공항의 평온한 일상 아래 조용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크가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렉스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명령에 충실하게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승객들은 조용히 감탄하며 유닛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도, 심지어 마크조차도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이 개들이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둘러싸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아침의 분주함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다. 항공편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여행객들은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12번 게이트 근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 4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짐수레 옆에 홀로 서 있었다. 울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앞을 바라보며 낡은 곰 인형을 하얗게 손이 질릴 정도로 꼭 쥐고 있었다. 경관 마크 젠슨은 거의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K9 유닛이 막 탑승 구역 순찰을 마쳤을 때 유리벽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분홍색 재킷이 은은하게 빛나는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침착함에는 뭔가 섬뜩한 기운이 있었다. 길을 잃은 아이답지 않게 너무 조용했다. 마크는 동료 한 명과 눈을 마주쳤다. 저 아이 들어오는 거 본 사람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근처에 부모도 보호자도 아무도 없었다. 마크의 리드견인 독일 shepherd 렉스가 갑자기 걸음을 늦췄다. 귀가 앞으로 쏠리고 고개를 소녀 쪽으로 돌리며 경계에서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자세가 바뀌었다. 다른 개들도 하나둘씩 그를 따라했다. 코를 들이켜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감각을 자극한 듯했다.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다. 진정해, 렉스. 그는 리드줄을 단단히 잡았다. 하지만 렉스는 긴장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집중하고 있었다. 눈을 소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주변 승객들도 점점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친절한 경찰이 길 잃은 아이를 찾는 훈훈한 장면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크는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안녕, 귀여운 아가. 길을 잃었니?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형곰을 더 꼭 껴안은 채 커다란 파란 눈으로 마크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엄마나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아니? 마크가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침묵만이 흘렀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며 곰 인형의 단추 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마크 뒤쪽에서 개들이 다시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렉스가 낮고 조용하게 으르렁거렸다. 마크는 몸을 약간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14마리의 훈련된 경찰견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만 그런 게 아니었다. 공항의 조용하고 햇살 가득한 구석에서 평온함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곧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었다. 침묵은 잠깐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렉스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날카로운 짖음으로 변해 유리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14마리의 경찰견이 동시에 소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였다. 그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주변 사람들 사이로 공포의 파장이 번졌다. 대화가 중간에 뚝 끊겼고 커피잔도 입에 닿기 직전 멈췄다. 터미널에 있던 모든 시선이 작은 아이를 천천히 둘러싸며 원을 그리는 14마리의 독일 shepherd에게 쏠렸다. 각자 위치 유지. 마크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혼란을 가르며 울렸다. 하지만 명령은 무시됐다. 개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소녀를 에워쌌다. 몸은 긴장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머리를 낮추고 꼬리는 곧게 펴 소녀 주위로 단단한 보호벽을 만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데 오직 그들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듯했다. 승객들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끌어안았고 또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들어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촬영했다. 보안 요원들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달려왔지만 마크가 손바닥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는 이 개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마크는 조심스럽게 렉스 쪽으로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리드견인 렉스는 소녀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번갈아 바라보며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마치 냄새를 쫓는 듯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른 개들도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따라하며 으르렁거림이 경고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소녀는 울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저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원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한 마리 한 마리 개들을 바라보며 햇살이 바닥을 가로질러 비치고 개들의 털에 반사되어 눈부신 풍경을 만들었다. 힘과 순수함이 충돌하는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무슨 일이야? 한 보안 요원이 속삭였다. 나도 몰라. 마크는 주위를 샅샅이 살피며 대답했다. 하지만 대형을 풀지 마. 그냥 두세요. 군중 속에서 다급한 속삭임이 흘렀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위험한 건가?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아니면 저 개들이 아이를 지키는 건가? 그때 렉스가 다시 한번 짧고 급박하며 단호하게 짖었다. 개들은 자세를 약간 조정하며 원을 더 좁게 만들었다. 이제는 분명했다. 그들은 소녀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다. 마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렉스의 행동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렉스는 소녀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를 위해 반응하고 있었다. 소녀 근처 혹은 소녀에게서 뭔가가 그들의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마크는 몸을 낮추며 손을 권총집 근처에 가져다 댄 채 주위를 샅샅이 살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린 승객들과 보안 요원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개들의 짖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렉스의 귀가 번쩍 솟았다. 그의 머리가 날카롭게 소녀의 곰 인형 쪽으로 돌아갔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마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개의 시선을 사로잡은 무언가가 그 인형 안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평온하던 아침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뒤바뀌었다.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이 마치 끊어진 철사처럼 터져나갔다. 렉스가 소녀의 곰 인형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행 가방이 넘어지고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으며
공항 보안 요원들은 커져가는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짖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날카롭고 리듬감 있는 합창이 유리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마크가 양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미 공포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개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폭탄이 있다고 믿었다. 고함이 터미널을 뒤덮었고 머리 위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혼돈의 한가운데 소녀는 그대로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파란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렉스는 소녀와 군중 사이에 서서 온몸으로 그녀를 지켰다. 다른 13마리의 개들도 그를 완벽하게 따라하며 단단한 보호의 원을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머리는 모두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어디선가 공격이 올 것을 예감하는 듯했다. 마크의 본능이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경고했다. 그의 개들은 한 번도 통제를 잃은 적이 없었다. 모든 움직임, 으르렁거림, 귀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두 목적이 있었다. 렉스, 마크가 단호하게 부르며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뭐가 있지?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렉스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는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곰 인형 근처에서 코를 벌름거리더니 바닥을 울리는 깊은 경고의 지점을 내질렀다. 폭발물 처리반 대기시켜. 게이트 11위 즉시 봉쇄해. 마크가 무정의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보안팀이 급히 구역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비상구 쪽으로 몰려가며 두려움에 찬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커져갔다. 한때 평온하던 터미널은 혼란과 두려움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번쩍이는 경광등과 쏟아지는 명령 속에서 마크는 소녀 곁에 쪼그려 앉아 심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얘야, 괜찮아. 넌 안전해. 잘하고 있어. 아이의 눈이 깜빡였고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화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마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게 가슴을 쳤다. 그는 렉스를 돌아봤다. 렉스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꼬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곰 인형에 고정하고 있었다. 마크의 속이 뒤틀렸다. 그의 케이마시 파트너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박한 위기였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인형 속 부드러운 털과 실밥 아래 어딘가에 공항 전체가 숨을 멈추게 될 이유가 숨어 있었다. 게이트 12 안의 공기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짙게 감돌았다. 위에서는 붉은 비상등이 번쩍이고 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렉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코는 소녀의 곰 인형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었고 콧구멍이 날카롭게 벌름거리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추적하는 듯했다. 마크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강아지의 근육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을 느꼈다. 마치 감긴 강철처럼 단단했다. 렉스, 마크가 속삭였다. 뭐가 냄새나? 친구. 셰퍼드의 귀가 움찔렸다. 렉스는 곰 인형을 한 번 더 킁킁거리더니 소녀의 재킷, 그리고 그녀 주변의 공기까지 차례로 냄새를 맡았다. 다른 개들도 뒤따랐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불안한 으르렁거림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공격성이 아니라 경계였다. 그들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핸들러 중 한 명인 디아즈 경관이 가장 가까운 개 옆에 쪼그려 앉았다. 마크, 폭발물 잔여물은 아니야.
센서가 잡았을 텐데. 혹시 화학물질인가? 마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달라. 봐봐. 얘네들 보호해야 할지 공격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 보여. 소녀는 곰 인형을 더 꼭 끌어안으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얘가 무서워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마크가 눈을 깜빡였다. 누가 무섭다는 거니, 얘야? 소녀는 렉스를 가리켰다. 그 개를. 그 단순한 말이 마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렉스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다. 경고하고 있었다. 본능이 위험을 외치고 있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그때 갑자기 한 마리가 날카롭게 짖더니 유리벽 옆 좌석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머지 개들도 그 방향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따라갔다. 마크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버려진 유모차, 반쯤 남은 커피잔, 아이의 신발 한 짝,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아니, 정말 그럴까? 마크가 명령을 내렸다. 수색해. 개들은 즉시 흩어졌다. 두 마리는 유모차 쪽으로, 나머지는 좌석을 돌며 탐색했다. 몇 초 만에 렉스가 다시 났고 깊게 으르렁거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지목하는 소리였다. 냄새는 좌석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소녀의 옷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크의 맥박이 치솟았다. 얘한테서 나와. 뭔가가 얘한테 묻어 있어. 디아즈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염분말이야. 장치일 수도 있어, 로스. 그럴지도. 마크가 군중을 훑어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왜 얘가 그걸 가지고 있지? 그는 다시 아이를 바라봤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길을 잃은 아이. 마크의 속이 뒤틀렸다. 개들의 본능은 틀린 적이 없었다. 녀석들이 맡은 냄새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그리고 렉스의 으르렁거림이 다시 깊어지는 순간 마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12번 게이트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통제구역 밖으로 내보내졌고 남아있는 건 경찰관들과 핸들러, 그리고 개들의 짖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붉은 비상등이 반짝이며 윤이 나는 바닥을 물들였다. 마크는 작은 소녀 곁에 쪼그려 앉았다. 렉스는 그의 옆에서 경계태세로 서 있었고 시선은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는 봉제 고민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얘야,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한테 내 인형 좀 줄 수 있을까?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소녀는 망설이며 고민형을 더 꼭 끌어안았다. 놓치기 싫은 듯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내 친구예요. 소녀가 속삭였다. 아빠가 준 거예요. 그 말에 마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꼭 다시 돌려줄게. 그런데 렉스가 이 인형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해서 네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오랜 침묵 끝에 소녀는 천천히 인형을 내밀었다. 마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장갑 낀 손끝이 뭉툭해진 털을 스쳤다. 고민형은 생각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라 금속성의 차가움. 뭔가 숨겨진 느낌이었다. 디아즈, 휴대용 스캐너 가져와.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다른 경찰관이 재빨리 움직여 장비, 가방에서 소형 스캐너를 꺼냈다. 그는 고민형의 몸통을 스캐너로 훑었다. 화면이 즉시 켜지며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공기를 갈랐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야? 마크가 목이 타는 듯 물었다. 디아즈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다. 몸통 안에 금속 신호가 잡혀요. 렉스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털이 곤두섰다. 다른 개들도 일제히 반응에 짖으며 소녀를 다시 둘러쌌다. 마크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얘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니?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냥 고민형이에요. 스캐너가 다시, 이번엔 더 크게 삐소리를 냈다. 디아조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장난감 개조가 아닙니다. 안에 배선이 있어요. 그 말은 천둥처럼 내리쳤다. 마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모두 조심해서 뒤로 물러서. 경찰관들이 핸들러들을 데리고 뒤로 물러났다. 마크는 고민형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폭발물 처리반이 이미 오고 있었지만 매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렉스는 곁에서 경계태세로 서서 인형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인형이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디아즈의 무정이가 지직거리며 소리가 났다. 폭발물 처리반 이동 중. 도착까지 4분. 마크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그 아저씨한테 넣지 말라고 했어요. 마크는 얼어붙었다. 누구한테? 소녀가 훌쩍이며 말했다. 공항에 있던 아저씨요. 아빠가 고쳐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마크의 가슴을 차가운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고민형을 건드린 사람은 단순히 뭔가를 숨긴 게 아니었다. 이 아이를 완벽한 위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인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 인형을 건네줬고 왜 그랬는지였다. 폭발물 처리반이 터미널을 통제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혼란 속을 가르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릴리. 그 소리는 날 것 그대로였고 절박하며 경보음과 개 짖는 소리를 뚫고 날아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한 여성이 보안 요원을 뚫고 달려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제 딸이에요.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경찰관들이 즉시 그녀의 길을 막았다. 부인, 멈추세요. 여긴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한 명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밀쳐내며 버텼다. 공포의 힘을 얻은 듯 그녀는 소리쳤다. 아직 4살밖에 안 됐어요. 누가 10분 전에 화장실에서 데려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끊어졌다. 마크는 놀라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딸. 마크는 경찰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손짓하며 앞으로 나섰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에밀리 파커예요. 그녀가 울먹였다. 제발 제 아기만 돌려주세요. 렉스가 마크 곁으로 다가오며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꼬리가 뻣뻣이 서고 온몸이 긴장했다. 잠깐 셰퍼드는 낮고 본능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고 여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렉스는 으르렁임을 멈췄다. 자세가 풀어지고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섰다. 마크의 가슴이 안도감에 풀렸다. 렉스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 여자는 위협이 아니었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마크는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주세요. 에밀리는 소녀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릴리, 우리 아가. 세상에, 괜찮니? 소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셔츠를 꼭 움켜쥐었다. 마치 또다시 엄마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그 광경의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개들조차도 조금은 긴장을 풀고 꼬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마크가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 따님 인형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민형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에밀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건 얘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에요. 아빠가 출국 전에 주고 갔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떨었다. 출국 전에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라지기 전에요. 남편은 군사 기밀 프로젝트를 맡은 엔지니어였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로 낯선 남자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마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보안 문제 따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렉스가 엄마와 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귀를 쫑긋 세웠다. 경계 태세였다. 마크는 그걸 즉시 알아챘다. 왜 렉스? 뭔가 또 있니? 렉스의 시선이 날카롭게 창문 쪽으로 향했다.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터미널 안은 불안한 침묵에 휩싸였다. 밖에서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유리벽을 물들이고 폭발물 처리반이 제트웨이 근처에서 방호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안에서는 마크가 작은 증거 테이블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 위에는 고민형이 밝은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고민형은 조심스럽게 절개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만한 크기의 금속 코어와 복잡하게 얽힌 가느다란 전선들이 드러나 있었다. 폭발물은 아닙니다. 수석 기술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장치를 살폈다. 하지만 이건 송신 중이었어요. 적어도 방금 전까지는. 마크가 턱을 굳게 다물었다. 뭘 송신한 거죠? 좌표입니다. 위치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군용 등급 추적기입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쫓고 있었던 거죠. 에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릴리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우리를 찾아낸 거죠. 그렇죠? 마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이라니. 누구 말씀이시죠?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남편 다니엘 파커는 방위 산업체에서 일했어요. 군용 암호화 통신칩을 새로 개발하고 있었죠. 3달 전 남편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시스템에 침입 흔적이 있었죠. 그가 신고하려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사고였다고들 했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마크는 디아즈와 눈을 맞췄다. 침입이라는 단어가 경고음을 울렸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에밀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죽고 일주일쯤 뒤부터 수상한 차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이상한 전화도 오고요. 릴리와 함께 언니를 만나러 공항에 갔을 때 어떤 남자가 고민형을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바느질이 풀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번졌다. 설마 그 안에 뭔가를 넣을 줄은 몰랐어요. 마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를 미끼로 삼아 당신을 추적한 거군요. 그 사실이 모두에게 전기처럼 충격을 안겼다. 개들은 인간의 장비보다 훨씬 먼저 송신기를 감지했던 것이다. 그들의 본능이 소녀뿐 아니라 터미널에 있던 모두를 구했다. 기술자가 침묵을 깨뜨렸다.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장치를 끄기 전까지 근처 수신기로 송신되고 있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렉스가 갑자기 짖으며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다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잔뜩 굳어 있었고 등털이 곤두서 있었다. 깊은 으르렁거림이 복도를 울렸다. 마크는 렉스의 시선을 따라갔다.
경계, 펜스 바로 바깥에 검은색 벤이 시동을 건 차에 서 있었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디아즈가 무정의로 손을 뻗었다. 활주로 근처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크의 맥박이 치솟았다. 지금 당장 그 차량을 주시해. 렉스가 다시, 이번엔 더 크게 짖었고 다른 개들도 합세해 짖기 시작했다. 그들의 짖음은 경고 사이렌처럼 터미널에 울려 퍼졌다. 마크는 에밀리를 바라보고 그녀 품에 떨고 있는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게 뭐든 간에,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폭발물 처리반이 터미널을 간신히 빠져나가기도 전에 렉스가 다시 얼어붙었다. 몸이 굳고 귀가 쫑긋하게 활주로가 보이는 거대한 유리벽 쪽으로 향했다. 경계에서 경보로의 전화는 순식간이었다.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고요한 터미널을 천둥처럼 울렸다. 마크는 즉시 눈치챘다. 렉스,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셰퍼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걸음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디디며 코를 꿈틀거리고 시선을 창밖 무언가에 고정했다. 다른 개들도 하나둘씩 그를 따라했고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벽을 이루었다. 14쌍의 귀가 모두 같은 방향, 활주로와 그 너머 펜스 밖에 멈춰 선 검은 벤을 향했다. 디아즈도 마크의 시선을 따라갔다. 장난해? 아직도 저기 있다고? 마크는 무정의를 움켜쥐었다. 컨트롤, 젠슨입니다. 경계선에 표시 없는 벤이 있습니다. 번호판 식별 불가. 이전 위협과 연관 가능성. 즉시 전술팀 지원 요청합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지휘본부가 응답했다. 확인. 지원팀 출동 중. 렉스가 날카롭게 짖으며 발톱으로 타일을 긁었다. 무작위가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마크가 두려워하게 된 바로 그 종류의 짖음. 셰퍼드는 단순히 경고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한 대상을 추적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딸을 더 꼭 끌어안았다. 무슨 일이에요? 마크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저 장치를 심은 사람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밖에서 벤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서비스 출구 쪽으로 질주했다. 밖에 있던 경찰관들이 고함쳤고 젖은 활주로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가! 마크가 무정히 소리쳤다. 전 유닛, 해당 차량을 저지하라. 안에서는 렉스가 창문 쪽으로 돌진하며 맹렬히 짖었다. 나머지 K9 유닛들도 완벽한 합으로 그를 따라 짖었고 그들의 집단적 포효가 터미널을 뒤흔들었다. 기계보다 더 정확한 살아있는 경보 시스템이었다. 그들의 온몸에서 목적의식이 뿜어져 나왔다. 마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렉스가 폭발물, 마약, 도주범에 반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것은 본능적이고 보호하려는 반응이었다. 마치 개들이 벤 안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유리창 너머로 마크는 차량 안에 두 개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이 잠시 고개를 돌려 얼굴이 플러드라이트 아래 반사되어 번쩍였다. 차갑고 무표정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렉스의 으르렁거림이 더 깊어졌고 입술이 말려 올라갔다. 마치 그 얼굴을 알아본 듯 곰 인형에서 맡았던 냄새가 이제 그 남자와 연결된 것 같았다. 이윽고 벤은 게이트 너머로 사라졌고 타이어가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크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저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렉스를 힐끗 바라봤다. 렉스는 여전히 지평선을 응시하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개들이 감지한 무언가는 아직 저 밖에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터미널의 불빛이 깜빡였고 지휘센터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경찰관들이 무정의로 상황을 외치며 긴박한 기운이 구석구석을 채웠다. 밖에서는 검은 밴이 활주로 진입로를 질주하며 외곽 경계선 쪽으로 내달렸다. 사이렌 소리가 뒤를 쫓았다. 마크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이 밖에 번쩍이는 불빛과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 렉스는 그의 곁에 딱 붙어 근육을 단단히 조이고 꼬리는 낮게 내린 채 시선을 멀리 고정했다. 온몸이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3번. 유닛이 추격 중입니다. 디아즈의 목소리가 무정의에서 튀어나왔다. 용의자들은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성 2명, 무장 가능성 있습니다. 마크는 이를 악물었다. 저 자들이 추적기를 심은 놈들이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그 뒤에서 폭발물 처리 기술자가 말했다. 대장님,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마크가 돌아섰다. 기술자는 해체된 곰 인형의 잔해를 가리켰다. 내부 칩이 작은 태블릿 화면에 띄워져 있었다. 전송 신호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단순 위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몇 분마다 데이터 패킷을 계속 전송하고 있었어요. 좌표가 군사 기밀 구역과 일치합니다. 에밀리가 숨을 삼키며 릴리를 더 꼭 안았다. 세상에, 저 인형으로 다니엘 연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크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당신만 추적한 게 아니라 저 인형을 통해 군사 신호까지 감시한 거였단 말입니까? 네. 기술자가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실시간 감시 노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든 아이가 보안 시스템 근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마크가 대답하기도 전에 렉스가 갑자기 날카롭고 단호하게 짖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셰퍼드의 시선이 터미널 구석, 수화물 보관소 근처로 확 돌아갔다. 마크도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리벽 근처 벤치 뒤에 반쯤 가려진 작은 정비 가방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EOD, 저 가방 확인해. 그가 명령했다. 폭발물 처리복을 입은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캐너를 작동시켰다. 곧바로 수치가 급등했다. 대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폭발물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마크의 숨이 턱 막혔다. 장치는 곰 인형 안에 있지 않았지만 바로 여기 있었다. 지금 즉시 터미널을 대피시키세요. 마크가 소리쳤다. 그의 팀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남아있던 민간인들을 신속히 대피시켰고 경보음이 다시 울려 퍼졌다. 렉스는 격렬하게 짖으며 경찰관들을 위험 지역에서 몰아냈다. 창밖으로는 번쩍이는 불빛들이 모여들었고 바깥에서는 벤이 급하게 멈춰서며 전술팀이 그 주위를 에워쌌다. 2 남자가 끌려 나왔고 한 명은 다른 언어로 고함을 질렀으며 다른 한 명은 침묵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내부에서는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소형 폭발물을 해체했고 몇 초 뒤 이상 없습니다. 라고 확인했다. 마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렉스는 그의 곁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위험은 지나갔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두웠다. 이 남자들은 단순히 공격을 계획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렉스가 제때 감지하지 못했다면 이 공항과 그 안에 있던 모두가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터미널 밖에서는 활주로 전체에 혼돈이 펼쳐지며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검은 밴이 경계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고 사방에서 순찰차들이 쫓아붙었다.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천둥처럼 울렸고 탐조등이 이른 오후에 뿌연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다. 선두 차량 안에서 디아즈 경관이 무정의를 움켜쥐었다. 71번 유닛, 목표가 동쪽으로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이동 중. 전술적 정지 허가 요청합니다. 허가한다. 답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마크는 여전히 터미널 안에서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다. 렉스의 목줄을 쥔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점원 셰퍼드는 안절부절 못하며 벤이 방향을 틀 때마다 지저댔다. 마치 그게 역시 추격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본능이 여전히 그 남자들의 냄새를 좇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마크는 용의자 중 한 명이 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작은 금속 장치를 서비스 도로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경찰 순찰차 아래에서 불꽃이 터지며 차가 도로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벤은 다시 속도를 높였다. 스파이크 스트립 준비 완료. 디아즈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울려 퍼졌다. 2대의 경찰차가 앞서가며 도로 위에 장애물을 펼쳤다. 몇 초 뒤 벤이 그것을 밟으며 타이어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터졌다. 벤은 격하게 회전하며 미끄러지더니 보안 울타리에 세게 부딪혔다. 경찰관들이 즉시 둘러싸며 무기를 겨눴다. 손을 보여, 움직이지 마. 누군가 소리쳤다. 운전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마크의 개 중 하나인 토르가 앞으로 튀어나와 정확하게 물어 넘어뜨렸다. 2번째 용의자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무장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다. 용의자 확보. 디아즈가 숨을 몰아쉬며 무전했다. 반복한다. 용의자 체포 완료. 마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렉스 역시 그의 옆에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지만 셰퍼드의 눈은 여전히 벤이 있던 방향을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마크는 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잘했어, 친구. 넌 항상 최고야.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폭발물 처리반과 정보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몰려들었다. 부서진 벤 안에서 그들은 노트북과 위조 여권, 여러 개의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찾아냈다. 한 기술자가 소리쳤다. 팀장님, 이건 꼭 보셔야겠습니다. 마크와 디아즈는 증거함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안에는 에밀리, 릴리, 그리고 다니엘 파커의 감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서로 다른 나라, 공항, 날짜에서 촬영된 것이었고 각각 좌표와 시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가족을 몇 달 동안 쫓아온 거야. 마크가 중얼거렸다. 이건 한 공항의 문제가 아니었어. 전 세계적인 일이었군. 안으로 들어가자 렉스가 마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제는 눈빛이 차분해졌고 꼬리도 살짝 흔들렸다. 잠시 동안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그저 한 남자와 그의 개가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안에서는 진실이 또렷해졌다.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밖의 혼란은 점차 잦아들었고 안도감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붉은 경광등이 흐릿해지고 사이렌 소리도 멀리 사라져갔다. 터미널 안의 긴장감은 고요 속으로 녹아들었다. 경찰관들은 무정의를 내렸고 한때 공포에 질렸던 군중들도 이제는 멈춰선 채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바닥에 앉아 릴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어린 딸의 작은 손이 엄마의 제복 소매를 꼭 붙잡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달려 있었다. 릴리의 얼굴에는
눈물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작고 떨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렉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움직임은 차분하고 신중했다. 점원 셰퍼드는 고개를 숙여 소녀 근처의 공기를 맞더니 부드럽게 코를 그녀의 손바닥에 가져다 댔다. 릴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조그맣게 웃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 만에 공항에 울려 퍼진 순수한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릴리는 손을 뻗어 렉스의 목을 끌어안았다. K9 유닛 전체가 한결 편안해지는 듯했다. 다른 경찰견들도 하나둘 바닥에 몸을 낮추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광경은 강렬했다. 14마리의 훈련된 경찰견들이 엄마와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단속자가 아니라 보호자였다. 에밀리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마크를 올려다보았다. 당신과 당신의 개들이 우리를 구했어요. 마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인. 이 아이가 한 거죠. 그는 렉스를 가리켰다. 렉스는 자랑스럽지만 겸손하게 앉아 여전히 방안을 살피며 소녀를 지키는 듯했다. 렉스는 낮게 낑낑거리더니 다시 릴리 쪽으로 돌아섰다. 릴리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잘했어. 착한 친구야. 그녀는 이 말을 렉스의 이마에 맞대고 작은 손을 그의 가슴에 얹었다. 셰퍼드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듯 가만히 있었다. 그들 주위로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소리가 혼란이 아니었다. 모두의 존경과 감탄이었다. 사람들은 개들에게, 경찰관들에게,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다시 만난 엄마와 딸에게 박수를 보냈다. 마크는 조용히 서서 그 장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은 이 일을 기적이라 부르겠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본능이었고 헌신이었으며 핸들러와 개 사이의 말없는 유대가 또 한 번 불가능을 뛰어넘은 순간이었다. 릴리가 렉스의 털에 얼굴을 묻고 에밀리는 감사의 눈물로 마크를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를 구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겐 다시 삶을 돌려줬어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경찰관이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구원이자 속죄였다. 마지막 순찰차가 활주로를 떠날 즈음 공항에는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혼란과 사이렌, 고함 소리 모두가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낮은 웅성거림 속으로 사라졌다. 마크는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내려다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희미하게 드러났다. 렉스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머리를 앞발 위에 얹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마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위험 속에서 그를 버티게 했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조용한 실감의 고통이 대신했다. 그는 몸을 돌려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동료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군중을 바라보았고 엄마 품에 안전하게 안긴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렉스가 고개를 들어 마크를 바라보았다.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오직 K9 핸들러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눈빛만이 있었다. 마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중 누구보다 먼저 알았지. 그가 속삭였다. 셰퍼드의 꼬리가 바닥을 한번 두드렸다. 그제야 마크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렉스가 기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개들이 그 소녀를 둘러싸지 않았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망설였다면 이 공항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개들은 단순히 훈련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본능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이끌려 행동했다. 마크는 다시 에밀리와 릴리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딸을 꼭 안고 구급대원들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어린 소녀가 렉스에게 손을 흔들자 셰퍼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크의 목이 메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가 곁으로 다가온 디아즈에게 낮게 말했다. 가끔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둔 믿음마저도 지켜주지. 디아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개들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걸 보죠. 마크는 렉스의 등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고른 심장박동이 전해졌다. 그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신기해 감사할 일이지. 밖에서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첫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오늘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마크와 그의 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영웅이 반드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때로는 네 발로 걷는 영웅도 있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공포와 혼란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사건이 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했다. 14마리의 경찰견들이 어린 소녀를 둘러싸 원을 이루고 혼란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장면이었다.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은 모든 주요 뉴스 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꼬리를 가진 14명의 영웅. 개들은 인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공항의 기적. 수백만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10초 남짓한 순간이 펼쳐지고 이어진 진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개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한 아이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서에서 마크는 말없이 영상을 스크롤했다. 화면의 불빛이 지친 그의 눈에 비쳤다. 주위에서는 동료 경찰들이 웃고 울고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베테랑들조차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인정했다. 알고 있죠. 디아즈가 반쯤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 팀 전원이 유명인사예요. 12시간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라있다니까요. 마크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녀석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는 발치에 누워 씹는 장난감에 열중인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그를 영웅이라 칭송해도 렉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였다. 얘한테는 그 소녀가 안전한 게 전부야. 그날 오후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수줍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릴리의 짧은 영상이었다. 얘가 계속 자기 개들 얘기만 해요. 에밀리가 영상에서 말했다. 특히 이미 자기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바라보던 그 개를요. 마크는 영상을 2번 보고 아무 말 없이 팀원들에게 전달했다. 오직 어린 소녀의 환한 미소만이 메시지였다. 해가 저물 무렵 K9 훈련소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고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각종 헌정 행사 제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마크는 모두 거절했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분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실에는 과장이 필요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순수하고 본능적이며 이타적인 용기를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개들은 단순히 재난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웅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준 것이다. 2주가 지나도 세상은 여전히 공항의 기적을 이야기했다. 렉스와 경찰견들의 영상은 조회수 1억을 넘겼다. 뉴스 앵커들은 이들을 과학을 뛰어넘는 본능을 지닌 수호자라고 불렀다. 전국의 아이들은 경찰 배지를 단 점원 셰퍼드 그림을 그렸고, 낯선 이들은 K9 부대로 꽃과 편지, 간식을 보내왔다. 하지만 마크 젠슨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특별한 순간이 곧 찾아왔다. 그날 아침 그는 렉스와 함께 병원에 초대되어 릴리와 그녀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모니터의 부드러운 삑삑거림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릴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렉스, 릴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작은 팔을 활짝 벌렸다. 렉스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릴리의 손 옆 침대에 얹었다. 릴리는 깔깔 웃으며 렉스의 털을 쓰다듬었다. 엄마 봐. 얘가 나 기억했어. 에밀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딸, 영웅은 자신이 구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단다. 마크는 문가에 서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전쟁터와 재난 현장, 수많은 구조 현장에서 용기를 보아왔지만 이 순간은 달랐다. 이건 훈장이나 연설이 필요 없는 조용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에밀리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젠슨 경관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두 분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었다.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만약 그때 경관님이 우리를 찾지 못하셨거나 강아지가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았다면 저랑 릴리는 그날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요. 우리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렉스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 병원 불빛 아래서 깊은 갈색 눈을 반짝이며 마크를 올려다보았다. 에밀리는 마크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릴리가 얘한테 꼭 전해주고 싶대요. 마크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강아지한테 내가 천사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동안 마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렉스는 이제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부드럽고 차분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병실을 따스하게 감쌌다. 마크는 옅게 미소 지었다. 가자 파트너, 또 하나의 임무가 끝났어. 그리고 그날 병원을 나설 때 세상은 단지 제복을 입은 영웅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 가장 위대한 마음이 네 발로 걷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